홍콩 흐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콩쌤입니다. 저희 두 아들이 드디어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한 아웃풋이고 앞으로 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징조인데, 혹시나 몰라서 또 제 친한 지인이자 인플루언서 이제 효린 파파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파파? 이거 아웃풋 맞나? 했더니 형님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웃풋입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인데, 왜냐면 제가 또 제 애니까 과대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은 현재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이 기쁨을 나눌 수는 없고, 앞으로 저는 뭐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빌드업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실제로 교육자가 자신의 아들들, 특히나 두 아들 가르쳐가지고 쭉쭉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도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어떤 자녀분한테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잘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거니까 한번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영상 출발. 자, 일단 아웃풋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제가 좀 촬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폰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두 아들 다 이렇게 폰에다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가지고, 여튼 폰으로 못하고 녹취하듯이 제 오디오만 이렇게 땄고요. 실제로 또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제 합의를 해서 SNS 같은 데는 저희 아이들의 얼굴은 올리지 않는 거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냥 녹취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누구세요? 아니 어지 왜 너무 배 달아고 있어. 나도 한 개 줘야 여기 돼. 있잖아. 아빠 근데 같이 자야 되는 거죠. 아빠 근데 안 돼. 아빠는 봐봐, 엄마랑 방 있잖아. 안 돼요. 좋아요. 뭐가 또 좋아? 좋아요. 자, 가봅시다. 오늘도 아빠가 페퍼피그 네배 같이 준비됐네요. 자주. Daddy Pig's old chair. So this is a chair. Papa, it's Peppa and this Daddy Pig. Daddy Pig? No, it's Daddy Pig. It's Peppa. Yes. He is a daddy pig. He's It's a it's old she's Peppa. chill. old chair, right?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참 저랑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목소리 약간 피곤에 쩔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건데, 한번 아웃풋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관계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애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도 아이는 굉장히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빠로서 관계성을 좀 많이 높였죠. 그러니까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밤에 잘 때도 아빠 같이 자줄 수 있어요? 애들은 되게 그게 신나는 거야. 물론 새벽에 그렇게 자고 있으면 새벽에는 지네끼리 또 베개 들고 엄마가 있는 데로 사사사 그냥 가버려요. 되게 허탈하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 사실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은 인풋이 차고 넘친다 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양적으로만 많이 차고 넘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봐도 양적으로 그냥 많이 들려주면 서로 그 인풋 있죠, 그 정보들이 점점 이렇게 촘촘해지고 관련성이 있는 거를 점점 이제 근접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많으니까. 양이 많으면 정보 이제 관계성이 이제 얻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 이제 딱 그 교점이 생기면 애가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지가 아는 게 있으니까 아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발견하고, 책에서든 듣는 거를 발견하고는 그걸 한번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나 이거 알아. 사실은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창기 우리 애한테 느꼈던 것은 발견한 어떤 그 신남 이런 것 같아요. 지가 아는 게 나왔다 이거야, 책에. 지가 아는 게 들렸다 이거야. 그거를 신나니까 따라 말하는 거야. 보통 시작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작이 아이 입장에서 애가 뭐 갑자기 문법에 오묘한 것을 배워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맞는 문장을 발화를 한다, 혹은 그거 직전에 어떤 인터랭귀지 중간 언어를 발화를 한다.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외국에 사는 정도 인풋은 아니잖아요. 일단 평소에 부모님이 이렇게 좀 많이 들려줬던 내용, 혹은 이제 보여줬던 거, 그거에 관계된 것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을 하면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강화되고 다음 게 또 강화되고 또 인풋은 늘어가고 이렇게 선순환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풋을 그냥 저 같은 경우 사실 그냥 오직 양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방향성을 좀 중시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이제 슈퍼 심플송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슈퍼 심플송에서 가령 이게 넘버가 있으면 숫자송 같은 게 있으면 넘버송을 저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colors 색상이 있으면 색상만 또 한 달이면 두 달. 저 같은 경우는 테마로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테마별로 저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많이 듣게 해줬습니다. 테마별로 색깔이면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사실은 읽기를 하기 전에 이미 아는 개념 소리로 듣거나 이제 이미지로 혹은 영상에서 본 것을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을 저는 이제 계속 시켜줬던 거죠. 발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3세에서 6세, 7세까지는 꾸준히 좀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양보다는 약간 방향성에 저는 좀 사실은 조금 더 주안점을 줬고,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일찍부터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주되 양을 서서히 늘려나가되 애가 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 해주고,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색깔이라든지 숫자 이런 쪽으로도 돌려서 해주고, 애가 사물을 보면서 발견하는 현상이 나오면 이미 이제 애는 이제 아웃풋이 사실은 독서하기 전에도 이미 좀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지가 아는 거 한 단어라도 하면 사실은 아웃풋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해서 이제 인풋 계속 가져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계속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읽기 책으로 가는 거죠. 물론 책을 할 때도 사실 애가 오디오북을 듣거나 다시 영상으로 보는 인풋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나 2번이나 3번은 이제 같이 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do you like 있죠, 그죠? 요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o you like broccoli ice cream? super simple song에서 do you like lasagna milkshakes? 이거 do you like 하면 yes I do 디디디디디 야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노래는 애가 호불호가 우리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yes라든지 no라든지 반응하는 거. 이것도 애들한테 아웃풋 하기 전에 작업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은 엄청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책을 읽어주진 않았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테마별로 많이 들려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 애가 좀 좋아했거든요. Daisy, Eat Your Peas, Cass Gray, Nick Sharratt 작품인데, Nick Sharratt 그죠? 이 그림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식하는 우리 안에 이제 데이지가 이제 콩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랑 결국 공통점을 발견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 할 때는 딱히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푸딩 새는 거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집에 책이 좀 이것저것 있죠. 저도 영어 교육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책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어떤 책을 좀 읽힐까. 그래서 페파피그가 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왜 저보고 페파피그를 골랐냐고 했는데, 그냥 애가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영국 영어인데 홍콩쌤 왜 했나, 좀 그런 거 없어요. 애가 좋아하니까 출발했고요. 영국 영어로 하더라도 어쨌든 쭉쭉쭉 하다가 나중에 미국 영어가 인풋이 또 올라가면 애는 어쨌든 51% 이상 되는 마음속에 언어의 대주주를 찾아갑니다. 언어의 대주주를 찾아가요. 미국 영어 또 쫓아가는 거고, 크게 그런 걸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파피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가족물이잖아요, 그죠? 가족물이 안에 보면 친구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스토리도 좋고, 저도 하다 보면 발견한 건데, 물론 뭐 이미 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기 이제 있는 친구들 뭐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벳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죠? 걔 같은 경우는 Danny Dog, 그래서 DD가 되겠고,
이제 수지 sheep 해가지고 양 같은 경우는 수지 s를 시작하는데 또 sheep 이렇게 돼 있고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안에 이제 캐릭터도 우리 토끼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았어요. 토끼분 같은 경우에도 운전사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제한된 캐릭터인데 되게 좀 밀착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친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 같은 게 좋았고 애들이 일단 뭐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었죠. 제가 읽어주는 방식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시각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연 책이 이렇게 있으면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아마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 화면을 좀 키워서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읽을 때 발음이 사실 좋든 안 좋든 그건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오디오 자료로 또 들려주고 그렇죠? 주말에는 이걸 바탕으로 아빠 읽었던 거 오디오를 이렇게 또 들었던 거 바탕으로 주말에 애니메이션으로 또 봅니다.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소리냐 아빠랑 이렇게 봤느냐 스토리텔링으로 들으면서 봤느냐 뭐 아니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느냐 복합적으로 같은 걸 돌려보기 때문에 사실은 발음은 부모가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읽을 때 어쨌든 저는 손가락으로 이 캐릭터를 짚어주면서 읽습니다. 첫 번째 내 소리와 등장하는 인물들 매칭을 잘 시켜줍니다. 매칭 시켜주고 가령 이렇게 덴티스트 트립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치카치카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every morning Peppa and George brush their teeth 이런 식으로 brush their teeth 이렇게 동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짚어주거나 두 번째는 동작을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지칭놀이 많이 하죠. 캐릭터 지칭놀이 Peppa brushes her teeth and George brushes his teeth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 누군지 캐릭터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애들이 캐릭터 갖고 막 장난을 하죠. 어떻게 장난치냐면 뭐 소리에서도 들었겠지만 얘가 조지고 얘가 페파인데 거꾸로 하고 얘가 Daddy Pig라고 장난도 치고 그래요. No, Daddy Pig. No, Peppa Pig.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록 비동사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생략된 형태고 때로는 이제 뭐 비동사가 빠지고 바로 이렇게 Daddy Pig hung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좀 중간에 빠진 거지만 이게 완성돼가는 언어 전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줄 때 처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제가 흉내를 내거나 여기 있는 거 주로 많이 짚어주면서 최대한 클루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하고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제 하루 종일 듣고 주말에 애니메이션까지 보면 정말 잘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작은 성공감을 계속 주고 때에 따라서는 저 어떻게도 하냐면 이게 좀 그런 게 좀 숙달이 됐다 싶으면 읽을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기도 합니다. 노래방 가사처럼. 이때는 제가 약간 활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죠. 이미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캐릭터성 스토리 의미가 외우고 있고 애가 굉장히 이제 이해도가 올라가 있을 때 저는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 짚어주면서 애가 스스로 이제 활자에도 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에 이제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페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원 넘친 거죠. 정보 관계성 있고 아는 것을 발견하니까 신나니까 이렇게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테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 인풋이 느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포함되어 있겠지만 테마가 그래서 페파라는 어떤 시리즈에 대해서 애가 이제 인풋이 느는 페파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페파를 하나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엄마표 영어 책이라든지 참고해가지고 다음 책으로는 페파랑 유사한 물을 찾거나 아니면 페파랑 비슷한 수준인데 재밌는 걸 찾아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도전 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해왔고 앞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 애한테는 이렇게 접목시켜 봐야지. 이런 사례를 댓글에서 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희 집 거북인데도 이렇게
어쨌든 제때제때 조금씩 걸어가니까 이제 반가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의 또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저희 아들내미들 지켜보면서 조금씩 더 이제 나눌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